지난 2011년부터 한반도 해역을 관측해온 천리안 해양 위성. 정확한 과학적 정보 수집과 분석은 물론 우주개발 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발사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 관측 위성 천리안 위성은 고시와 기상 관측 탑재체, 통신 탑재체가 탑재됐으며 약 10년간 한반도 주변을 주간에 매시간 관측했습니다. 그 후 10년 뒤 천리안 위성 2호가 발사됨에 따라 천리안 위성 1호의 임무는 종료되었습니다. 천리안 위성 2호는 GK2A와 GK2B 두 기가 발사되었는데 이 중 GK2B에는 해양 관측을 위한 해양 관측 탑재체 고시2와 환경 관측 탑재체 잼스가 탑재되어 있으며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한 정지궤도 해색 위성으로 한반도 주변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GK2A와 GK2B는 같은 정지궤도에서 동시에 한반도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GK2A에 탑재된 AMI는 가시광선부터 적외선까지의 채널이 탑재되어 해수면 온도를 관측할 수 있고 GK2B에 탑재된 잼스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채널을, 고시2는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일부 자외선 채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센서는 각각 관측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개의 정보를 융합하면 각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양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 역시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천리안 해양 위성 2호 고시2는 바다 표면이나 물속을 관측합니다. 고시2는 바다색을 관측해 그 안의 구성 물질을 판단하는 해색 위성입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입자들이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하여 최종적으로 바다색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색을 분석하면 물속 구성 성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평소 맑은 바다는 푸른색이지만 플랑크톤이 많으면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플랑크톤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많이 흡수하고 녹색은 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바닷속에 무기물질이 많으면 황색으로 보이는데 무기물질이 파장이 짧은 색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적조의 발생이나 유조선 사고에 따른 기름 유출과 확산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바다의 색을 관측하여 해양 생태계와 환경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1호에 있던 고시는 바다색을 분석하여 13종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고 고시2는 총 26종의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게 개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천리안 위성은 해양 연구뿐만 아니라 항해 정보, 군사 작전, 일기예보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빛은 다양한 색을 지녔으며 이 색은 파장으로 결정됩니다. 위성 센서는 빛을 다양한 파장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능력을 분광 해상도라고 합니다. 플랑크톤이나 부유물질, 적조 등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색을 여러 개의 파장으로 분리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녹조와 갈조 역시 파장에서 세밀한 차이가 나는데 만약 분광 해상도가 낮다면 위성 센서가 이 차이를 인지할 수 없어 녹조와 갈조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2호에 탑재된 고시2는 12개의 파장을 관측할 수 있어 분석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자료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즉, 고시2를 이용하면 파장에 따라 12개의 채널 자료가 생성되고 각각의 채널에는 특정 파장에 대한 에너지의 크기가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분광 영상 덕분에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미세한 색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고 굉생이 모자반, 저염 분수 등 해양재해 감시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해양 위성들은 지구의 자전과 같은 각속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한 곳을 관측합니다.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 위성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위성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게 하여 지구의 자전과 같은 각속도로 공전을 하게 합니다. 이 힘은 적도상공 약 36,000km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천리안 해양 위성은 적도상공 약 36,000km에서 지구와 같은 각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관측 위성은 북극과 남극을 공전하는 극궤도 위성으로 특정 지역을 최대 하루 한두 번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극궤도 위성의 대표적인 예인 미국이나 유럽의 해색 위성은
한반도를 하루 한두 번 관측합니다. 반면 천리안 해양위성은 정지궤도위성으로 한반도를 주간에 1시간마다 관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시는 하루 8번, 고시2는 하루 10번 관측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동영상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해상도란 위성 센서가 지표면을 얼마나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는지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성이 지구 가까이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지표면을 세밀하게 볼 수 있고 공간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공간 해상도가 높아지면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한 번 관측으로는 좁은 영역밖에 보지 못합니다. 반면 멀리서 보면 한 번 관측으로 넓은 영역을 볼 수 있지만 세밀하게 보는 것이 힘들어지고 공간 해상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극궤도 위성은 비교적 지구에서 가까운 500에서 700km 상공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고 공간 해상도가 높습니다. 반면 정지궤도 위성은 36,000km 상공에서 지구를 관측하기 때문에 지상과의 거리가 크게 멀어져 공간 해상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천리안 해양위성은 정지궤도를 선택했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한 번에 관측하기 때문에 공간 해상도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고시는 가로 500, 세로 500의 공간 해상도로 하나의 화소가 가로 500m, 세로 500m로 표시됩니다. 고시2는 가로 250m, 세로 250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고시에 비해 4배 더 정밀한 관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시2로 촬영된 데이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있는 해양위성센터에서 수신되고 처리되는데 고시2의 주간 운영기관으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고시2의 데이터를 처리하죠. 또한 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국가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위성 자료의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데 위성에서 최초로 관측된 영상은 해양 신호와 대기 신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보정을 통해 순수 해양 정보만을 추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보정된 값이 정확한지 파악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지와 해양조사선 등에서 수집한 현장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자료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을 통해 우주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해역. 정확하고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나아가는 힘찬 해양 위성의 미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해내겠습니다.